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설입니다. 네, 화창한 목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출발하셨나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인디언의 지혜에 관한 얘기는 우리 많이 듣고 삽니다. 아마 이 얘기도 아실 것 같은데 오늘은 대화체로다가 열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랑 손자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지. 하나는 분노, 질투, 후회, 탐욕을 갖고 잘난 체를 하고 다른 늑대는 기쁨, 친절, 사랑, 희망을 갖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데 이런 싸움은 네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단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자 손자는 천진난만하게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물었죠. 할아버지 왈,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이렇게요. 내 안의 늑대는 누가 더 힘이 셀까요? 2월 2일 목요일.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남이 빙글빙글. 남이 빙글빙글로 문 열어봤습니다. 중년들의 마음, 중년심, 줄여서 중심,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코너. 이 코너가 뭐 별거 아니고요. 사실은 이 여러분 문자를 받기 위해서 주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개편 첫 주라서 처음이란 주제로 이어갑니다. 오늘 주제는 기억에 남는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 자, 먼저 거리에서 이 중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이 60이 넘으셨어요. 새벽 4시 반에 나와서 빵을 만드시더라고요. 거기를 갔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중반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일을 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60이 훨씬 넘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손목에 다 저거를 했어요. 아대며 뭐 이런 다 붙였더라고요. 지금 요즘은 그 사람이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 나이에도 저렇게 열정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거에 의해서. 남편하고 만났을 때인 것 같아요. 중매로 만났죠. 그냥 다방에서 봤죠. 옛날에는 다방이지 지금 커피숍이 옛날에는 다방이었었죠.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처음에 볼 적에는 그냥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꾸 몇 번만 만나보라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냥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이미지가 조금 깍쟁이 같은 느낌? 까탈스러울 것 같은 느낌이었어서 아유 좀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지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만나보니까 또 신중한 것 같고 잘 챙기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했어요. 처음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꾸 보니까 깍쟁이가 아니라 신중한 걸로 보이더라. 이때가 콩깍지가 씌워지는 시기죠. 한 분은 거리에서 만난 열심히 일하시는 초로의 어떤 신사분 얘기, 또 한 분은 남편과의 만남 이야기 하셨어요. 기억에 남는 첫 만남, 기억에 남는 만남.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저희 프로에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사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저희가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 토닉, 일산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 워터파크 입장권 2매씩,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목요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훈 처음 그 느낌처럼. 영혼이 깃든 청춘은 그렇게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참 근사한 말. 독일의 소설가 카로사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카로사의 말처럼 청춘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마음이 젊으면 영원한 청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너무 일찍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청춘처럼 사는 법. 사회 각계의 다양한 분들의 지혜를 불러보는 시간입니다.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오늘 그 첫 손님 모셨어요. 한국노인상담센터장이시고요. 숭실사이버대학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의 이호선 교수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방송에서 이게 개편 후의 첫 코너고 첫 손님이세요.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네. 네. 요즘 교수님 여러 매체에서 종횡무진 활약 중이시던데 네. 전성기신 건가요? 그럼? 저는 뭐 어려서부터 계속 전성기네요. 아, 초긍정 마인드로다가. 아이, 뭐, 누가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성기라고 말하면 그때가 전성기니까요. 네. 사실은 뭐, 제가 늘 그 방송에서도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늘 이야기합니다. 아, 강연계 전지현 이호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악플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떤 네. 삶을 살아갈 때 네. 내가 나를 정의해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정의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어쩌면 우리 지금 청춘을 깨워라. 네. 이 코너가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나를 새롭게 이름 지어주고 네. 나에게 새로운 이름표를 붙여주면 그 이름표를 가지고 나는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중요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시점에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정말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밖에서. 우리 김혜미 프로듀서. 자, 그나저나 이제 저희 네. 그 코너 제목이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랍니다. 감성. 이거 왜 깨워야 됩니까? 우리가 그 감성이라는 건 원래 잠든 적이 없어요. 잠든 적이 없어요. 늘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번도 잠든 적이 없었고 늘 깨어 있었지만 우리가 늘 있는 건 있는 줄 몰라요. 그렇죠. 다만 내가 극도로 힘들 때 혹은 극도로 기쁠 때만이 그 극단에 가 있을 때야 내가 감성이 있구나. 내가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내가 차갑게 식어가는구나. 내 마음이 너무 깊게 아프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중간지대에서는 별로 못 느끼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왜 공기가 없어야 숨 막혀 있게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기가 들있으면 그러네요.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여기서 미세먼지 얘기 나오니까 그런데 네, 맞아요. 분명한 건 우리가 감성을 깨운다는 건 뭐냐면 삶을 세련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또 감성을 깨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호흡처럼 아주 편안하지만 굉장히 일상을 기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삶의 편리를 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그거야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일이 아닌가. 나도 치유하고 타인도 치유하는 이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비 효과 같아요. 내 감성을 깨웠는데 세상이 좋아져요. 그렇죠. 이야. 지금 한 4단계 거치니까 세상까지 갔어요. 그렇죠.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의 무뎌진 감성을 마구 건드려 드릴 작정입니다. 잠든 청춘 깨워 드리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있으신 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 문자 주세요. 유료 문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눌 텐데 오늘 첫 주제는 뭐로 잡으셨어요? 사실 오늘하고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교수님 오실 텐데. 네네. 자, 첫 주제. 저희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태어나는 순간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가는 순간도 있죠. 나이가 들어가는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덧 내 옆에 배우자가 있고 네. 배우자와 함께 머리가 희끗희끗 나이 들어가는 시절도 또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요새는 100세 시대라 그러죠. 한 번도 우리가 단군일에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 보니 부부로 네. 살아가는 세월이 최소 55년에서 길게는 어른들 표현을 그대로 쓰자면 재수없으면 90년도 같이 산대요. 왜냐면 100세에 넘어서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최소 55년이에요? 그렇죠. 와. 그렇다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지금은 중년 이후의 삶, 그때 건강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이 달라지는 그 지점에 부부의 삶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년 이후 부부의 행복을 어떻게 한번 보석처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 이 행복을 보석처럼 만들어보자. 이야, 지금 막 떼껴가지고 광태가 없어진 지 오래됐죠. 이게 보석인지 뭔지 헷갈리는 때가 오죠. 들여다보지도 않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처음을 시작하면 지금이 낯설고, 지금 생각하면 처음이 의아스럽고,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그렇죠. 빛나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그 옛날 생각하면 그 인간이 지금의 이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또 이 여자가 또 그때 그 여자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세월은 많이 변했고 우리의 일상이 그 사이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개입을 되어 있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년 이후가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성장해서 같이 집에 산다 하더라도 이제 부부의 삶이 훨씬 더 많아지고 부부의 접촉면이 더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의 우리의 행복감은 더 커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 최근에 황혼 이혼 통계를 보면 네. 요새 벌써 한 4년 전에 신혼 이혼을 넘어선 지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신혼이혼, 결혼한 지 4년 이내에 이혼하는 커플을 우리가 신혼이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게 지금 전체 2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경우 말고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분들 네. 그야말로 이제 해묵었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끈끈할 수 있는 이 부부들의 이혼은 지금 29%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 사실 이런 시대가 없었거든요. 황혼이혼이라는 말 자체도 굉장히 낯선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게 익숙해졌고 최근에는 또 졸혼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게 뭐냐면 사이가 또 나쁜 건 또 아니에요. 부부가 살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또 별거를 또 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냥 우리 한 30년 한 20년 30년 살았으니까 이제 조금 좀 우리가 좀 보긴 보는데 조금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삽시다 하고 각자 좀 따로 살아보는 거예요. 각자 생활하면서. 그게 졸혼이에요? 졸업한다 하는 졸자에다가 혼인할 때 혼자를 써서 혼인을 졸업한다. 예, 그래서 이혼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합의된 별거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살다가 밥 먹고 싶은 거 같이 만나서 밥 먹고요. 또 그리고 애들 무슨 일 있다 그럼 또 같이 애들 일 보고요. 어머나. 그랬다가 이제 합치고 싶다 또 다시 합치고 어머. 이런 새로운 트렌드들이 나오게 된 걸 보니 법적으로 갈라서는 거 아니고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는 궁여지책인 거예요. 왜냐 이혼을 하자니 바로 노후 빈곤으로 넘어갈 것 같고 또 그렇다고 이혼을 하자니 주변의 시선이 얼마나 또 이게 무거워요. 네. 거기다가 애들한테 또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론이란 말이 나오게 될 때에는 그만큼 이제 중년 이후의 부부는 옛날에 노력한다 그랬는데 요새는 세련된 분들은 아시죠? 요새는 노력이라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노력 하셔야 된다죠. 네. 노력. 노력. 네. 무슨 차예요? 길게 힘차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아니 1292님이 재수 없으면 오래 같이 산다. 이 처음 들어본 얘기라고 하시면서 전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굉장히 웃으셨대요. 그리고 3041님. 와 이호선 교수님이시다. 시원한 강의 언제나 고우십니다. 뻥 뚫리는 탄산음료 답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일본어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현장에서 이런 분위기세요? 네. 이거보다 더 하죠. 정말 인기 많으시겠네요.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르잖아요. 네네. 나이 들면 또 바뀐다면서 젊었을 때 남녀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상황이 된다고 들었는데 네.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나마 있던 감성을 더 묻어두고 사는 건 아닌가 싶어요. 많이 여성 힘들죠. 남성을 좀 비교해 보면. 근데 이게 중년 이후의 삶이라는 게 마음의 문제로만 살진 않아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걸 왜 갱년기 넘어가서 그 이후에 적응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뭐냐. 첫째 몸이 달라져요. 우리가 달리기 해보면 금방 알잖아요. 마음은 벌써 저기 다가가 있는데 몸은 아직도 달리고 있고 심지어 넘어지잖아요. 달리기를 못해요. 못하죠. 네. 그리고 그네 한번 타보세요. 어지러워서 바로 병원으로 가야 돼요. 저 그네 타다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네. 실질적으로 이런 그 몸의 변화를 나 혼자 겪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속상해요. 그 시점에 보통은 배우자도 함께 그 고비를 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의 문턱을 넘는 경험이 있는데 그 문턱이라는 게 몸의 문턱도 있어요. 그 첫 번째 네. 문턱이 몸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환경이 이때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일단은 남편들은 은퇴를 하죠. 대신에 여성들은 아이들이 이제 품 안을 떠나가니 품 안의 자식이라고 품에 있을 땐 속색이었지만 떠나가고 나면 이상하게 또 난자리는 나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빈둥지라는 게 생겨나잖아요. 어미새가 이렇게 새끼 알을 낳고 그걸 부화를 시키고 갖다 먹이고 또 먹이고 하고 키웠는데. 마지막에 지렁이를 딱 물고 와서 딱 봤더니 어느새 이게 없어. 다 컸다고 그 자리가 탁 빈 거예요. 그랬더니 어미새가 그 빈자리를 보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린다 그래서 네. 이걸 빈둥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환경, 심리적 환경과 또 실질적 환경도 또 달라집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들이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리게 돼요. 예전 같지 않죠. 돈이 아주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운 거죠. 그럼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요. 예. 거기다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남편들이 귀환을 하죠.
남편. 예. 근데 이제 남편이 돌아오실 줄 알았더니 웬 부장님이 저기서 들어오고 웬 사장님이 저기서 들어오시면서 막 나에게 막 대리를 이렇게 뭐 시키듯이 막 이래저래 지시를 하니까 예상치 못했던 노후에 대한 기대, 곧 원래 가지고 있던 노후에 대한 그림이 깨어지는 순간이 또 오더라는 거죠. 이런 복잡한 변화들이 어디 여성만 그럴 거예요.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네. 딱 들어왔을 때 어머 여보 하고 딱 반겨줄 줄 알았더니 웬 할머니가 앉아서 어머. 댁은 누구시오? 벌써 들어오시오? 이야기를 하더라잖아요. 밥은 먹고 오지. 그렇지. 밥이나 먹고 오지. 오늘 이렇게 주변머리가 네. 없어서 밥도 못 얻어 먹고 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 이런 여러 변화들은 다 뭐냐. 각각이 겪어내야 되는 문턱들인 거예요. 한 방에서 또 다른 방으로 넘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네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죠. 처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가 있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 이렇게 할 겁니다.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그 첫 시간으로 숭실사이버대학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 모시고 부부간의 감성을 깨우는 법에 대해서 얘기 중인데요. 이 6799님. 부부끼리 무슨 감성 닭살이에요. 의리로 삽니다. 의리. 이렇게 계셨어요. 제가 네. 자, 광고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32분입니다.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이호선 교수님과 부부 감성 이야기 나누는데요. 뭐 증세들은 많이 나왔어요. 이제 해결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쉽게 해결되나요, 이게? 만만하진 않죠. 그런데 네.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그 문자 주신 분께서 그러셨잖아요. 감성은 무슨 얼어 죽을 감성이냐, 네. 닭살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부부들께 이제 보통 한 10년, 20년 이상, 3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께 꼭 여쭤봐요. 네. 부부는 뭘로 살까요? 라고 여쭤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정으로 산다, 의리로 산다, 어떤 분은 연금으로 산다,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부는 기술로 산다. 기술로 산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좋은 고백, 나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부는 나쁜 고백을 한다. 그렇군요. 디테일한 부분 하나씩 2부에 이제 또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네. 김광석의 어느 60대 부부 이야기. 이 노래를 우리 이호선 교수님 추천해 주셨는데 왜 추천하셨습니까? 짤막하게. 광석이 오빠가 좋아요. 듣고 오겠습니다. 김광석 어느 60대 부부 이야기. 요거는 이제 90대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숫자를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고 약간 좀 애잔한 마음도 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부부라는 게 옆에 있기 때문에 또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느 순간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급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혹은 그 사람이 내 옆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면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아유, 무너져 내리죠. 그럼요. 예. 덕분에 갑자기 소중해졌는데요. 그죠. 자,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목요일 코너입니다. 이호선 교수의 얘기 중인데요. 자, 감성이 없는 게 아닌데 있었는데 숨어 있었고 소중한 줄 몰랐던 그 감성. 그리고 각자의 어려움 때 너무 힘들었던 부부관계.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실 겁니다. 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고 환경이 변하잖아요. 네. 환경이 변했을 때 적응하라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규칙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규칙. 새 삶에는 새 규칙을, 새 관계에도 새 규칙을, 그리고 내가 예측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새 인생에도 규칙을 가져가시면 이게 삶의 리듬도 줄 뿐만 아니라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요. 네. 그리고 이런 리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건 삶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텐데 네. 우리가 보통 이게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프로페셔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진짜 프로 인생은 제가 볼 때 중년 이후의 삶이 진짜 프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프로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비법, 결국 규칙, 건강하고 좋은 규칙, 좋은 기술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네.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중년 이후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할 일이 없어요. 시간이 남는다. 네네. 네.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일하고 있고 또 라디오를 들으면서 일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할 일이 없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특별히 남성들에게는. 아. 그리고 이런 24시간을 거의 함께 있어야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이 요새는 한 45세 넘어가서 50세 되기 전에 퇴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을 딱 하잖아요. 네. 노후의 삶이 앞으로 확 땡겨와져요. 아하, 부부관계가.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제 물론 24시간 얼굴 바라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건 신혼에도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친구도 어쩌다 봐야 좋은 것처럼 배우자도 너무 얼굴을 24시간 들이대고 있으면 참 그 얼굴에 모공도 땅구멍도 보이고 점도 보이고 언제 저렇게 눈곱이 컸었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 뭐냐. 생활규칙을 먼저 만들자입니다. 생활규칙. 생활규칙이라면 예를 어떤 거냐면 들면요? 네.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은 밖에 나가서 자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던 아니면은 내가 어떤 기관에 가서 교육을 듣든지 네. 뭘 하든 친구를 만나든 뭘 하든 무조건 3시간은 각자 나가 있어야 돼요. 각자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네네. 그 활동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내 시간이 있다는 거고요. 또 내 할 일이 있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바깥에서 나가서 활동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도파민 수치도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에도 유효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왔을 때 배우자에게 할 말이 생겨나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리고 또 나갔다 돌아와야 피곤해서 집에 오면 금방 자요. 불면 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자꾸 돌아다니셔야 돼요. 또 비타민 그렇구나. 요새 그 마스크 쓰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네, 집안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우리가 돌아다닐 때 그런 어떤 어려운 부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저는 마스크 쓰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일상의 패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3시간이라는 걸 기준으로. 네. 정말 어디서도 못 들어본 얘기예요, 저 지금. 그렇죠. 예, 어떻게 3시간 이렇게 나가 있자. 중요한 걸 제가 알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생활규칙의 두 번째는 네. 가사분담이에요. 가사분담. 네. 중년 이후에 물론 남편이 밖에 나가서 계속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내가 또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또 여전히 할 수도 있고 네. 혹은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거나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둘만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깥 일이 이제 하더라도 예전 같지는 않고 이래진다면 옛날엔 역할이 딱 정해져서 남편은 바깥 일, 아내는 집안일 이렇게 돼 있지만 중년 이후에는 그게 없어집니다. 경계가.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둘 간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함께 나누는데 그중에 하나가 가사노동이에요. 네. 그래서 한꺼번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당신이 절반 하시오라고 아내가 확 밀어낼 건 아니고요. 네. 이를테면 남편에게 어떤 게 할 수 있느냐, 어떤 거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네. 말 그대로 2인 가족회의죠. 예.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 3가지 정도 딱 정하셔가지고 그거를 남편은 딱 하거든. 그때 아내는 어떻게 했어 안 했어 감시자가 아니고요. 잘했네. 잘했네. 이렇게 잘할 수가 있나. 잘했군, 잘했어. 이렇게 재활용 쓰레기를 잘 버릴 수가 있나. 고맙죠. 그러면 네. 고맙다 말하고 칭찬해주고 기특하다 말하고 그거 일을 하나의 성취로 해서 네.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삼아 가시는 것. 이게 규칙이 주는 또 힘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중에 문자 좀 볼게요. 너무 밀려가지고. 9706님. 저는 결혼 30년 차인데 아직도 부인 발만 봐도 예쁘고 사랑스럽네요. 어머, 천생연분인가 봐요. 아유 세상에. 부인 발이 얼마나 예쁘길래 그냥 아주. 이런 일이 있네요. 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텔레비전에서나 이런 데 보면 네. 막 부부들이 막 싸우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지내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많이 계시죠. 아, 그럼요. 예. 3312님. 부부 감성을 제일 키울 수 있는 건 취미생활인데 우리 부부는 공통 취미생활이 전혀 없어요. 저는 외향적이고 신랑은 내성적이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왜요? 취미 같이 하시면 싸워요. 네, 같이 하지 마시고요. 외향적인 분은 외향적인 취미로
개인의 취미를 갖는 게 좋고요. 활동적인 네. 거. 내향적인 분은 내향적인 성향에 맞추어서 본인에 맞는 취미를 갖는 게 좋아요. 네. 억지 춘향으로 끼워 맞췄다간 결국은 다툼이 나고 말기 때문에 대신에 각자 취미 생활을 하고 집에 오셔가지고 그 취미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막 털어내셔야 돼요. 아, 그렇게. 그럼 이제 이야기 공간으로 양쪽의 취미를 귀로 듣는 것만으로도 상상요법으로 내가 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렇군요.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지죠. 네. 이제 한 가지 정도 팁을 더 주실 시간이 저희에게 네. 남았나이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어쩌면 이게 그 감성적인 또 감성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건 바로 뭐냐 립스틱입니다. 립스틱? 립스틱이요. 이게 뭐냐? 얼굴 입술에 바르는 입술에 바르는 립스틱. 예. 근데 무슨 그거 말씀이세요? 줄임말인데요. 네. 하나는 뭐냐? 립 서비스 해라. 아, 립 서비스. 예, 왜냐하면 이제 누구도 우리에게 립 서비스 해주지 않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둘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라 꼭 립 서비스 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스마일. 스마일. 그게 뭐 내가 좋다고 웃는 게 아니라 볼 때마다 그냥 삥끗 웃어줘라. 싱긋 감정 웃어라? 빼고. 네. 진심은 필요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진심 없이 웃어도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호의적인 효과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수님 네. 있잖아요. 네. 진심 필요 없어요. 하시는데 네. 너무 웃겼어요 방금. 그런가요? 표정이. 네. 아 네. 그리고 스마일. 틱은 뭐냐? 틱. 틱틱거리지 말고 칭찬해라. 아. 네. 그게 물론 립 서비스라는 건 뭐냐면 뭐 이게 맛있어도 그냥 뭐 맛있네 이게 아니고 야 진짜 맛있다. 아. 야 딱 하나만 정하셔야 돼요. 김치찌개면 김치찌개 하나만 딱 정하셔서 당신의 김치찌개는 역대급이야. 응? 야, 당신의 김치찌개에 이름을 붙여주자면 경국지색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립 서비스. 정말 재밌고 즐거울 것 같아요. 스마일, 그리고 스마일. 칭찬. 칭찬. 이 칭찬.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죽어있던 부부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삶의 규칙이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부가 되는 특별히 중년 이후에 지루하고 그처럼 힘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중년 이후 부부들의 좋은 기술, 프로페셔널이 되는 중대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살아가는데 뭔 기술이 필요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군요. 자, 감성 토크쇼 청춘을 깨워라 개편 이후 첫 번째 만나는 코너. 오늘 숭실사이버대학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이 부부의 감성을 깨우는 방법 중에 아주 기본적인 규칙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자면 먼저 밖에서 3시간 보내기, 그렇죠. 그다음 그리고 가사 분담. 분담하기, 이건 생활 규칙. 그리고 그리고 립스틱. 립스틱은 정서. 정서. 감성 규칙인데요. 네. 립스틱 립 서비스하고 스마일하고 틱틱거리지 말고 칭찬하자. 그냥 미소가 안 떠나겠어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그렇죠. 칭찬도 여러 개 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하세요. 네.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 정말 유쾌하고 즐거웠는데요. 1201님이 교수님 부부를 관찰하고 교수님 부부를 관찰하고 싶네요. 다음 주에는 네. 교수님 부부 얘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아유, 저희 집 아주 대박집이죠. 그래요? 궁금합니다. 이거 다음 주 목요일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사실 저희가 그 중년심의 주말 중심으로 기억에 남는 첫 만남에 대해서 문자를 좀 주십사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7253님. 사내 체육대회 여자 축구대회에서 정말 잘 뛰어다니는 작달만한 키에 말괄량이 삐삐 같은 외모를 가진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여자 참 당돌하고 상큼발랄하네 하는 생각이 피식 웃었는데 그 첫 만남이 이어져 저의 아내가 됐습니다. 40대 중반이 된 지금도 그 발랄함과 해맑은 미소는 여전합니다. 이야, 교수님 아직 안 가셨으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좋은데요? 예쁘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그냥 아주 맛있는 사탕을 한 입 싹 이렇게 아작하고 먹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2089님. 여고 졸업하고 처음 면접 보러 간 병원협회의 국장님. 아버지처럼 인자하시고 잘못하면 혼내주셨던 김광수 국장님. 그곳에서 10년을 근무했어요. 생각난 김에 오늘 안부 전화드려야겠네요. 라고 첫 만남 이야기 이렇게 풀어주셨고. 3041님. 첫 만남이라기보다는 강렬했던 첫 기억인데요. 어머님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 침대에 팔순 시어머님을 수발하던 며느님의 손톱을 보고 가슴이 짠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10손가락 모두 손톱의 형태가 온전한 게 한계가 없으셨어요. 그분에게는 가리고 싶은 부분일까 봐 여쭤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항상 밝으셨던 그분, 그 손이 떠오릅니다.
우와. 의외의 기억들이 많으시군요. 5917님.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추운 이른 봄날에 결혼하고 이듬해 1월 1일 첫 아들을 만났을 때 잊을 수 없죠. 그때는 모든 일상이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를 만져보느라고 지각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늦잠 잘 때도 있었죠. 물론 이런 행복을 준 아내는 더 이뻤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더 갈게요. 8345님. 회사 이사하던 날 첫 출근한 여직원이 혼자 땀범벅이 돼 손수건으로 머리를 질끈 묶는데 인상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지금은 제 아내입니다. 이야, 이런 데 반하시는구나. 손수건 하나 준비하셔야겠어요. 3682님. 익선님, 이호선 교수님 웃음소리가 피곤함 속에서 힘을 얻게 하네요. 정말 좋으네요. 이 시간.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도 그냥 얼굴이 확 피셨어요. 자, 끝곡 김종환의 사랑을 위하여 들려드리면서 오늘 작별해야겠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자,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